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8시 56분 33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반응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제의 낙폭을 바로 하루 만에 만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재차 2,500선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2,509.82포인트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29포인트 정도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갭으로 어제의 낙폭을 메우는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어제 22포인트 정도 하락했었는데 오늘 바로 거의 30포인트 가깝게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이 되고 2,500선도 회복이 되면서 기분 좋은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힘이 좋아서 1.16% 정도 전거래일 종가 대비 오르는 수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비슷합니다. 1.05%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합니다. 828.87포인트, 830선까지는 좀 단번에 회복해주지는 못하고요. 어제 13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이 정도는 바로 회복은 안 되네요. 코스닥은 한 8포인트 정도 되돌림 움직임 보여주면서 5일 이평선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도 이 무중 관련된 이슈로 G2파워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G2파워가 상한가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종목이 무중 권리락이었거든요. 그래서 권리락 효과로 이 개별적인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핑이 되는 종목은 수처리 쪽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대심도 빗물터널이라는 단어를 아마 오늘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서울시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히나 서울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심도 빗물터널을 6개소 공사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10년간 1조 5천 그리고 하수로 재정비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데에 3조 정도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토목공사하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 우원개발이 오늘 17% 정도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도 11% 정도 되고요. 이화공영도 7% 정도, 화성밸브 5% 정도, 한신공영, 동아지질 이렇게 특수건설 아래쪽으로 파고 이런 업체들 관 만들고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쪽도 나란히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오늘 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 히림도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네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 쪽으로는 한창바이오텍이 얼마 전에 최대 주주 바뀌고 나서 주가 급등했다가 어제 약간 쉬어갔는데 오늘 재차 상승세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상승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행 항공 쪽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번 한 주에 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미국의 CPI였는데 무난하게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간밤 미증시 흐름 좋았고 오늘도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일정상으로는 오늘 옵션 만기 있습니다. 전체적인 증권가의 평가가 이번 만기는 이 중립 그 이상으로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옵션 만기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일정으로는 오늘 밤 MSCI 반기 리뷰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리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늘 산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일본 증시 휴장 일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이변 없이 1% 정도의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낙폭을 코스닥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또 만회를 해주네요.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1.08% 오르면서 2,507.6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도 한 27포인트 정도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 가운데서 다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830선 회복이 되네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한 820선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좀 더 탄력이 붙습니다. 1.52% 반등, 그래서 832.95포인트 기록하면서 어제 13포인트 내줬고요. 지금 딱 그만큼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일 이평선 단숨에 그 위로 껑충 뛰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상황으로는 외국인이 좀 팔고는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요. 현재는 466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22억 소폭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81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기관이 사네요. 기관이 118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70억, 그리고 코스닥 개인 쪽에서는 43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다른 날과 다르게 좀 특이 동향 되겠네요. 게다가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2,000계약 단숨에 좀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현물에서는 파는데 선물 쪽에서 오늘 강하게 끌어올릴 채비를 하는 것인지, 선물 쪽 옵션 만기일이니만큼 오늘은 파생까지도 꼼꼼하게 수급 점검해 보셔야겠네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거래, 거래소에서는 모두 다 순매도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300억 약간 넘어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물량이 잡히는 게 없습니다. 비차익 거래로 약간 나와서 7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보합권 정도 유지하는데요. 전 업종 상승 출발로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그럼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현재 업종지수 2% 넘게 오르는 유일한 섹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좋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현재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운수 창고, 증권, 섬유의복, 금융 섹터 순으로 뒤를 잇는데 이래서 2% 정도 오늘은 고르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업종 상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가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라든지 보험 딱 봐도 이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이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도 일제히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성장 섹터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3%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단연 두드러지는 탄력이고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 나란히 다 올라가지고요. 삼성전자가 0.5%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6만 원권 회복하려면은 장중에 1.5%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59,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단기에 더 밀렸었죠.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 현재는 2% 정도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시장 대비로도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좋은데 오게티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개장 직전에 실적을 내놨는데 계속해서가 아니네요. 적자 전환이네요. 네,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천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가 밀립니다. 4% 정도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 게임주들은 실적보다 딴 걸 보셔야 되나 봐요. 실적이 확실히 안 좋네요. 펄어비스 4% 정도 밀리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다 웃고 있는 상황 속에 실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2,000개를 넘어갑니다. 2,015개 종목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하락 종목은 219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오르는 종목도 많고 뉴스에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최현주 전문가부터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수소 관련 주식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 16.6% 정도 급등을 했죠. 결국에는 기후감축법안, 인플레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소 쪽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상에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종목들 섹터별로 연관이 같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 지금 5.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4.5% 상승, 상하 프론테크도 6.5% 뭐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관련주 그동안의 오름폭이 두산 퓨얼셀 말고는 일진 하이솔루스, 상하 프론테크, 잠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오른 게 없이 지금 이제 바닥 탈출을 하고 있고,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고, 두산 퓨얼셀은 그나마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상하 프론테크, 일진 하이솔루스 쪽에서의 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키 맞추기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그동안에 수소 관련해서 뭐 어떤 입장에 대한 변화를 아직 없고, 계속적으로 수소 관련해서 뭐 긍정적으로 뭐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뭐 같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이 좀 수소 관련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좋습니다. 이어서 신교수 전문가님. 예, 반도체 쪽이 오늘 이제 뭐 상승을 해주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줬고요. 이제 반도체 쪽이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내면서 전체적으로 섹터 심리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실적이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바닥은 좀 잡는 흐름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 테스도 올라가고 있고, 뭐 소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도 뭐 솔브레인 쪽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TCK가 5% 지금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그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지만 적산 네오릭스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들. 그래서 이쪽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일단 61선을 회복하는 게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61선 회복이 되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소재할 것 없이 다 같이 이제 시세를 한번 좀 낼 텐데,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의견은 제가 어제부로 이제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뭐 지금 이제 매도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지고 계시면서 삼성전자의 61선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재 전문가님. 콘텐츠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대형주인데 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3.7% 거의 4% 상승, 컨텐트리 중앙도 3.8%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에이스토리가 조금 상승폭이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넷플릭스 영향으로 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6% 상승했고, 저는 이제 뭐 항상 콘텐츠주들을 얘기할 때 넷플릭스에 지나치게 연동되는 게 좀 불만이다. 뭐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구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구독자 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결국에는 계속적인 구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실제로도 그렇게 다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넷플릭스의 급락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 삼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하고 내년 뭐 계속적으로 제작 편수는 뭐 지금 글로벌 OTT사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더 많이 주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역시 뭐 콘텐츠주들 계속적으로 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주가 상승, 시총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 오늘도 좋네요. 신교수 전문가님. 네, 건설 건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도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 이제 숨고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자재들 쪽에서 오늘 이제 뭐 이화공영이라든가 특수건설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서울 도심에 이제 하수도공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남강통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정상회담이 11월 달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네옴시티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뭐 지금 장마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 지속될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쪽에 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덕신하우징이라든가 뭐 삼목에스폼 이런 쪽도 있고, 시멘트 종목들도 지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페인트까지도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가 요즘에 좀 상승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11월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제 꿈틀꿈틀 되면서 아마 종목들이 좀 하나둘씩 이제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건자재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메타버스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뭐,
플랫폼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괜찮았어요.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주식들도 괜찮은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맥스트, 덱스터, MP까지 모두 다 뭐 3%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금 하드웨어 쪽인 선익 시스템이나 코스에스 이런 쪽보다는 컨텐츠 쪽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역시 미국 시장 뭐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뭐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본다면 최악은 탈피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유무상증자 물량이 작년 말에 유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뭐 급등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 계속적으로 좀 거쳐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넥스트, 덱스터도 뭐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뭐 반등 국면, 기술적 반등 이런 국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실적 관련해서 뭐 크게 기대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주가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역시 박스 구간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쪽 콘텐츠 섹터, 미디어 sek터, 메타버스 나란히 좋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전기차 쪽도 좀 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을 계속 해주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뭐 상승세가 좀 돋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셀 업체들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 SK 이노베이션도 요즘에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재주들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번에 수주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주가 이제 제가 그게 보통 수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시세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너무 이 종목들은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올라와서 들 빠졌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리고 이제 중형주들 중에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뭐 첨보라든가 동화기업도 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꿈틀대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2차전지 쪽은 제가 요번에 이제 상승이 그 시장이 좀 계속 된다면은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쪽들은 순환매가 막 돌면서 올랐다 빠졌다 이제 막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매매가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 2차전지 쪽에는 요번에 상승 구간을 좀 쭉 이어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구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은 좀 그래도 좀 포트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르는 종목이 워낙에 좀 많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해서 이 부분 최원주 전문가 체크를 해주셨어요. 콘텐츠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메타버스 쪽 함께 좀 봤습니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는 반도체, 건설, 건자재, 그리고 전기차 섹터 이렇게 특징주로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52주 신고가 종목은 10종목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고 광범위하게 그룹핑이 되는 쪽은 친환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현재 강한 탄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지금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한 3달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인데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쓰면서 20% 이상 오른 24,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뭐 조선 기자재 쪽도 피팅이나 뭐 터빈 만들거나 이런 풍력 뭐 신재생 쪽으로도 엮이고 그러더라고요. 하이로 코리아 있고요. 성광밴드도 현재 플러스권의 움직임 신고가 흐름을 띠고 있고, 삼강 MNT는 살짝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 종목도 신고가 쓰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12일입니다. 지금 하원에서 인프라 감축법 통과가 아마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우상향이 이어지네요. 네, 뭐 계속적으로 뭐 기후 법안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뭐 나스닥이나 S&P 500 뭐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대명에너지는 신규 상장 업체래 가지고 관심을 거의 안 두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올랐네요. 뭐 오늘도 한 20%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도 지금 괜찮은 움직임 1% 정도 상승. 하지만 지수 움직임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좀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업체들 상승폭이 좋았어요. 뭐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거 15% 넘게 상승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같이 연동된다기보다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 조금 한 템포 숨을 좀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태양광 업체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좀 개별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나 수소 쪽 아까 뭐 풍력 쪽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는데 너무 이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빠졌을 때 한번 사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재료 노출될 텐데 그 이후까지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전체적인 펀더멘탈로 보면 괜찮다고 보는데 유가의 급락만 없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문가가 전기차 쪽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2차전지 소부장 하면은 LNF나 에코프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장 역할을 했다면은 요즘 들어서는 좀 양상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6%가량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양상입니다. 2차전지 소부장 흐름이 예전과는 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요즘에 전체 시장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 저가주들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예전처럼 그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제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낙폭과대주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사실 이번 시장에서 시장 낙폭에 비해서 그다지 빠지질 않았죠. 물론 이 종목들도 지금 뭐 그 앞으로의 성장성에 비하면은 가격이 지금 뭐 결코 비싸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이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안 올라온 쪽을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실적이 이제 앞으로 담보되어 있는 수주가 좀 보장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제 셀업체들이 사실상 좀 이제 탄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뭐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프로 전체적인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 쪽의 종목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아마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그 뭐 기대가 되는 반면에 가격적으로는 늘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멀티플 논란이 또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간에서 현재 상황은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소 보겠습니다. 앞서 신재생 쪽 태양광, 뭐 풍력 이쪽 봤다면 수소는 그동안에는 좀 외면 봤다가 1시간 전에 7시 30분에 저희 토마토TV에서 모닝타임즈합니다. 그때 최현주 전문가님이 그 플러그 파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수소 봐야지 했는데 확실히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점을 빠르게 높이면서 오늘 상당히 에너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15%나 급등을 하네요. 퓨얼셀자 붙는 종목 3종목이 있거든요. S퓨얼셀, 두산퓨얼셀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밖에 수소주들 상승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 두산퓨얼셀 2차 목표가로 39,000원 주셨거든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수소주들도 이제 좀 볕이 들려나요? 뭐 단기 매매에 적합한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도 좋다고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일단은 기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두산퓨얼셀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S퓨얼셀, 범한퓨얼셀 지금 한 20%, 10%, 뭐 아니 15%, 10%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른 게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이 돌아선다면은 두산퓨얼셀이 제일 먼저 돌아설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 보고 S퓨얼셀, 범한퓨얼셀에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으로 좀 매기를 좀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에 뭐 수소 관련 쪽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실적도 안 좋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우려는 이제 기후로 이제 판명이 난 만큼 이제 실적만 좀 돌아서면은 앞으로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2분기 실적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역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두산퓨얼셀 차트 보시면은 5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8% 가까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조금 뭐 5일선 근처나 11선 근처면 뭐 매수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실적만 돌아서면 근데 다음 실적 발표까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았죠. 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조금은 추세적으로 오르긴 힘들다고. 그렇죠. 왜냐, 아니, 오른다기 힘든다기보다는 뭐 네네. 계속적으로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조금씩 조정과 상승과 하락 좀 반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주가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역시 뭐 지수의 움직임하고 같이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건설주들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 토목건설하는 업체들,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는데요. 투자하기에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건설주들은 투자를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로 이제 봅니다. 트레이딩 정도? 네, 저는 이제 그 건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실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어제부터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권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모멘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건설주가 이제 반영을 좀 할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장마권 때문에 그거랑 이제 두 개가 겹쳐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어쨌든 현대건설이 그 쭉 올라주면서 전체적인 섹터 심리를 좀 일단은 좀 호전시켜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이제 히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시세를 좀 주면서 같이 좀 이제 올라주고 있습니다. 히림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저기 네옴시티 그 건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살아있고 또 뭐 여러 중소형 건설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직 건자재주들이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삼목 에스폼, 덕신하우징 쭉 올라와 있지만 지금 쉬는 구간이고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차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시멘트도 지금 좀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이제 그 가격 인상권으로 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쉬는 구간인데 또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또 뭐 올리겠죠. 뉴스가 나올 때가 이제 됐다가 좀 보고 있고요. 뭐 페인트도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쪽도 한 번 더 2차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 대비 약간 좀 소외되는 쪽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삼성전자 언팩 행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죠. 예전에는 밤새서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한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만큼 관심이 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련된 종목분들 폴더블에 역점을 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관련주들은 다 밀립니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대표적인 3인방인데요. 오늘 나란히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재료 노출이죠. 이제는 그 전에 차트 잠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세경하이테크도 그렇고 이미 언팩 행사에 있기 전서부터 폴더블 관련 제가 그 체크포인트에도 한 2번 정도 다뤄드렸어요. 한 달 전서부터. 선침해에서 이미 재료가 다 노출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KH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출시 일정은 8월 20 며칠, 8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공개가 된 만큼 재료 노출은 이제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뭐 물어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전에 상승했던 거 한 3분의 2 정도는 돌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 얼마만큼 이제 폴더블 폰 뭐 팔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그 주가에 좀 연동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올해 뭐 1,300만 대 파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이제 뭐 이런 핸드폰 쪽에 수요를 예측하는 기관 측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나 봐요. 1,000만 대 정도밖에 못 팔 것이다.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많이 빠지면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관점에서 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 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실 납폭 대비로 많이 강하지는 않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이나 아니면은 소재 이런 소모성 TCK 뭐 SiC링이나 소켓 만들고 레이저 장비하는 이런 이오테크닉스 현재 좋고요. 그리고 TCK 좋습니다. 한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 볼게요. 이 종목도 강세 움직임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반등 탄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신기수 전문가님 바닥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바닥권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 이제 뭐 장비주들이 뭐 원익이나 테스가 2% 3%씩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종목들도 뭐 이오테크닉스, 유니테스트 뭐 다들 이제 그 탄력 있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안 오르던 이제 고영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살짝 조금 더 오르고, 소재주들 중에서 뭐 TCK 같은 종목도 푹 빠졌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잡이로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오르고는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세트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 반도체들 중에서도 하반기까지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 있고요. 3분기 비수기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간에 아마 차별화가 조만간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61선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중에서 하반기까지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홀딩을 하시든지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내에서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그래도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꺾이나 싶었다가 다시 상승 움직임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네이버 플랫폼 쪽으로도 시장 오르는 정도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들 어떻게 보세요? 좀 하락할 때는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는 탄력이 그만큼은 안 나오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앵커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한 4% 정도 나오고 네이버는 2% 정도 나오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네이버는 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 근접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한데, 역시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물론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폭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 과정, 바닥 과정에서 올라오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주도주로 나서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 좀 더 어떤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임주 점검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은 실적에 따라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호실적 내놓으면서 지금 7% 정도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호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영업이익이 38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5% 정도 줄어서 컨센을 약간은 하회한 수치인데 오늘 주가는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 3%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게임 오늘 전반으로 좋은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6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7%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가 이 종목 6만 2천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의 다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들의 특성은 이제 실적 발표하는 구간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이후에 신장 모멘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눌리고는 있지만, 사실 펄어비스도 이제 신장 모멘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펄어비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걸로 보이고, 펄어비스 내년도에는 도깨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나왔네요. 근데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하회지만은 많이는 안 빠집니다. 어제 이제 낙폭이 좀 이제 크게 좀 빠지긴 했지만, 상승은 또 이제 하반기 때 신장 모멘텀 타면서 또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주들을 보실 때 이제는 실적 시즌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하반기 때의 어떤 이제 신장 모멘텀들을 더 이제 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많이 빠진 구간에서 들어올리기는 다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2,000원 드렸는데 62,000원 단에서 한 번은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좀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